그 다음 29쪽이죠. 29쪽 두 번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인데 요 둘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에 등기한 자들이 바로 두 재단인데요. 그래서 우린 기본 공장재단을 공부하시고 그 외의 사항들은 모두 광업재단의 재반법조항들이 준용되죠. 다음에 이것 취지만 받으면 될 거예요. 자, 공장 경영자들이 무엇을 재단 만든다 그 얘기죠. 자, 재단이 어떤 거죠? 재단 재산의 집합체이죠. 자, 그러면 왜 공장자 기업가들이 재단 등기를 할 것인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자, 공장의 구성물들을 먼저 검토해 보죠. 자, 수개의 건물 또는 한 개의 건물 등이 있겠죠. 물론 그 밑에 땅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부속 실물 많겠죠. 뭐 기계 설비도 있겠죠. 뭐 배관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세건이니 지상건이니 또 뭐가 있을까요? 특허건 같은 직접 지상건들, 뭐 선박 등등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업가가 갖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뭐 가령 기업의 자본 운영 기회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있겠죠. 이때 이 물건들을 따로따로 활용해 보죠. 어떨까요? 번거롭죠? 피곤하죠? 일시에 풍족한 자금 융통이 안 될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봐주면요, 그만큼 담보 가치가 커지겠죠. 이러한 담보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담보 가치를 활용해서 묶어둔 것이 재단이었다. 요 점만 봐두면 돼요. 자, 한번 교재 한번 봐보죠. 공장에 소관한 재산권 그리고 물건 등의 전부나 일부를 구성된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재단의 탄생이었습니다. 물론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먼저 확정 지을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1단계로 재단 목록을 먼저 작성할 겁니다. 물론 이 재단 목록은 등기랑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근거법에 의해서, 자, 저당법에 의해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를 필요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말했던 원래는 각각이 독립되었으나 지금은 전체가 묶어서 하나의 물건으로 봐주겠죠. 이른바 의제 부동산의 탄생이죠.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딱 한마디요. 등기된 상태에서 이 재단은 항상 무엇을? 전체를 한 개의 물건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개개의 구성물들은 그 가치가 어때요? 다 사라지겠죠. 왜? 재단 속에 함몰 포함될 것이니까. 그럼 봐보죠. 재단 등기가 된 상태인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어떤 토지를 따로 팔아준다.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전체가 묶였으니까. 그래서 구성물 자체를 별도로 중개한다? 나올 리 없겠죠. 재단 자체, 전체로서 운명의 공동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탄생하니까 이제는 소유권 인정돼서 거래가 되겠죠. 또 기본 가치, 담보력이 극대화니까 타인에게 돈도 융통할 수 있겠죠. 저당권 설정에 의해서 자금 융통도 할 겁니다.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객체가 됨이 재단의 가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한다 해서 이와 같은 가치를 무한정 허용할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동등기에 이른바 효력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오랜 시간 방치할 때 법은 그들을 도와줍니까? 저런 말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어찌한다? 어휴, 잘하세요. 푹 잠이나 자라. 안 깨워주죠? 그래서 적어도 자, 저당의 설정이 기본 가치니까 동등기 한 날부터 언제까지인가는 저당을 잡아란 얘기예요. 이 날짜를 훗날 암기해둬야 돼요. 10달이죠. 10달 안에 저당은 잡아야 됩니다. 만약 10개월 이내에 저당을 설정치 아니할 때는 동등기는요, 자동 무효예요. 사라집니다. 기존의 저당도 훗날 말소되었다면 다시 10달 내에 같은 얘기예요. 바로 기본 목적이 자금 융통이니까 이때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방치한 자 보지 않더라. 요 10개월 훗날 또 검토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 외에는 사실 크게 볼 거 없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잡다한 것들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그냥.
등기한 재단이니까 전체가 무엇? 하나였다. 요 정도. 소유권 및 저당의 객체가 된다까지만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대상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봅니다. 자, 끝에 4번 지문이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 혹은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 뭔가 법이 정한 요건 충족할 때만이 우리가 취급하겠죠. 그래서 첫째 것, 공통분모. 항상 우리가 말한 중개 대상물은 중개사 법령에서 규정되겠죠. 법령에 규정된 물건에 한해서만 전문적으로 쓸 뿐인 거요. 그럼 반대로 만약 법에 규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때는요, 모두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제외하면 되겠죠. 몇 가지 예만 들어보죠. 물론 이거 자주 출제된 지문들인데요. 자, 우리가 법상 나온 것은 5가지 먼저 암기해보죠.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과학재단, 요거까지예요. 그럼 요와 유사한 게 있겠죠? 등기 등록의 방법에 의해서 부동산 성격이 주어진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쉬운 예로 등기한 업자는 역시 부동산 맞아요. 근데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못 받잖아요, 지금. 항만 운송 사업단 마찬가지죠. 뭐 자동차 법에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공장재단 우리가 구성할 때 그 속에는 자동차 선박 포함될 수 있죠. 선박만을 따로 중개한다? 이것 나오려겠죠. 왜? 전체로서만 관계할 뿐이니까. 그래서 업재단이니 항공기니 자동차이니 선박이니 이와 같은 것들 모두 법에 없더라 빼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법정된 대상물의 하나니까. 뭐 그 외에는 아까 건물이 아닌 것 할 때 본 거였죠. 무엇? 입주권. 그죠? 분양권은 미래 건물이었죠. 근데 입주권은 단 선정받을 지위에 불과하지 건물이 아니었죠. 뺀다. 보시면 돼요. 뭐 가식의 수목도 동산이죠. 빼면 되겠고요. 등등등. 법정된 것에 하나일 뿐이었다. 이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모든 토지 건물이 중개 대상물인가?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적어도 사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해야겠죠. 다른 말로 사유물에 한한다 그 얘기요. 그럼 반대로 비록 토지 건물은 건물인데 그 소유권자가 개인이 아닌 것들 뭐가 있어요? 국가 소유 혹은 지자체 공유. 국공유는 모두가 중개와 거리 멀겠죠. 제외시킨다. 어떤 게 떠오를까요? 모 개공이 평택시청 청사 건물을 팔아치울 때 도와주겠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남대문은 국가문화재이죠. 안 될 거 아니에요. 등등등 다 빼면 될 거예요. 국공유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뭐 몇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자, 임자 없는 땅들이 간혹 보입니다. 이건 먼저 본 자가 장땡일까요? 그거 아니죠. 누구의 것? 국가 소유죠. 당연히 중개 거리 뭡니다. 자, 비록 내 땅인데 땅 속에 있는 금은 같은 지하 광물들 누구의 거요? 국가의 독점적인 광물 채굴권의 대상이죠. 미채굴 광물도 빼면 되겠습니다. 뭐 흔히 요도 가끔 나와요. 뭐 그냥 지금은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포락지. 이게 어떤 거죠? 예, 잘 아시네요. 이 포가 뭔 포일까요? 대포포일까요? 강가, 바닷가, 내가 할 때 이게 포예요. 락은요? 떨어질 낙자죠? 강가로 뚝 떨어졌다. 이거죠? 이런 거요. 하천 연변에 개인 농사 짓던 땅들이 있겠죠. 사유지예요. 어느 날 하천의 범람으로 이걸 쭉 잘려갔습니다. 흙 다 파헤쳐지고 다 드러났겠죠. 더 이상 농토로서의 복구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뭐요? 하천구역에 강제로 편입해버리겠죠. 농사질 가치가 없으니까. 기존 사유지여도 어떻게 포락되어서 더 이상 하천 부지로 포함됐을 땐 개인 소유가 아니고 뭐요? 국가 소유라고 봐야겠죠. 여러 중개랑 거리 멀다. 빼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문제는 안 나와요. 비록 포락되었다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바뀔까요?
그건 아니죠. 국가의 조치가 따라야겠죠.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쉽게 복구했습니다. 그때는요, 계속 내 땅이죠. 농사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나올 때는 앞에 이렇게 문구를 달합니다. 사건이 소멸된, 이렇게 말해야 논란 소지를 없애겠죠. 원래는 개인 땅인데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뭐 이건 국가 소유나 공유 소유겠죠. 예, 국공유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로 시간 때 이거 비슷한 말이 있죠. 포락지, 바닷가, 일명 빈지 같은 거이고요. 빈지가 어디쯤이죠? 이거 그림 다 그렸죠? 이거 어디까지 했어요? 간조 수위 있잖아요. 이거 보죠? 자, 여기 물참에다 간조 빠질 때, 만조 찼을 때, 여기에서 지적 경계점이 있겠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지점들, 요 사이가 바닷가 빈지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그 앞에 있는 땅들이 있을 거예요. 등록된 거예요. 근데, 자, 바다에서 한번 해일 치고 해서 이게 쑥 쓸려갔습니다. 복구가 안 된다. 그럼 이게 빈지에 다시 포함되겠죠? 근데, 아무리 포함된다 해도 앞에 뭐가 달아야 한다? 사건이 사라진 포락지. 이는 국가 소유니까 거리가 멀다. 그 얘기죠. 이런 것도 했어요? 뭐, 해리도 했습니까? 어디까지요, 지금? 우리 영해가 어디까지예요? 영해? 여기에서 간조 수위에서 어디까지? 간조에서. 예, 만주에서 얼마? 몰라도 돼요, 그거. 시험과 아무 관계없죠? 20해리까지가 영해죠. 200해리가 배타적 경제 수익이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가 뭐예요, 이건? 마치 개 이름 같네요. 거리 측정 단위죠. 이걸 킬로미터로 바꿀 수 있어요? 1해리가 몇 킬로쯤 될까요? 저 키쯤 됩니다. 저 키. 저 무지 커요. 아니에요. 저 키는 177밖에 안 돼요. 180 남짓 됩니다. 185 정도. 어쨌건 뭐건 그냥 상식상 받으면 되고요. 전 앞에 표현 사건이 사라진 포락지는 성질이 구기로 바뀌니까 거리 멀더라. 요 정도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있네요. 그러면 사유물이라면 중개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하나 참조해 보죠. 만약 동사유 토지나 건물인데 어떤 법규에 의해서 권리 행사 등이 제한될 수 있겠죠. 가령 공법상의 이용 제한이나 혹은 거래에 규제가 가해진 것들은 과연 중개가 허용될 것인가? 자, 내 땅인데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속해 있네요. 이거 중개해도 된다, 안 된다? 관계없죠. 비록 규제가 받을지언정 내 땅입니다. 거래할 수 있죠. 허가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 등은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 얘가 훗날 무수히 보일 거예요. 무엇이 제한될지언정 개인 소유더라. 이때는요 중개 가능하다. 접도 구역에 속한 사유지 개인 땅이죠. 비록 행동상 제한되겠죠. 나중에 건물을 짓고 할 때 뭔가 규제가 가할 겁니다. 그래도 내 땅은 내 땅이죠. 중개되는 거요. 또는 사법상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해도 어때요? 중개는 가능할 수 있죠. 한마디만 기억해 두면 돼요. 무엇이 설정된 토지니 건물이니. 예컨대 가압류가 잡힌 땅입니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더라. 가압류 말소하고서 매매하거나 인수 조건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당이 잡힌 토지 건물 역시 중개 가능하겠죠. 담보 가압류가 설정됐다? 관계없어요. 위험은 있을지언정 중개는 가능하겠죠. 무엇이 설정된 것은 중개 가능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 암기할 필요 없고 요령만 봐두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또 하나 참조해 보자면,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가 있다 해서 중개되는가?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또 주의할 게 있겠죠. 중개건 중개업이건 그 본질은 타인 간의 거래에 개입해서 무엇을 알선 도와주는 거죠.
아무리 권리 변동이 주어질지라도 중개 행위가 개입을 할 수 없다면 중개란 말은 나올 리 없겠죠. 개입 가능성. 자, 가장 쉽게 뭐가 떠오를까요? 분명히 소유권은 바뀌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끼어들 수가 없네요. 뭐가 떠올라요? 상속. 자, 누가 죽었습니다. 이때 잘생긴 중개업자 김동탁이가 얘한테 다 줘요?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맞아 죽겠죠, 이건. 맞아요. 자, 상속. 또 뭐가 있을까요? 증여, 그렇죠. 뭐 등등등등. 자, 이건 어때요? 경매, 공매. 경매 법정에서 누가 개입합니다. 얘한테 낙찰시키십시오. 에라 죽일로. 안 되겠죠. 강제적 공개 입찰 방식이죠. 개입할 일이 없잖아요. 경매, 공매 등등 다 그래요. 자, 판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네요. 중개란 말은 나올 리가 없겠더라. 다 빼면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할 때 아마 요 낱말이 나올 거예요. 사용대차는 중개와 관계 있다 없다? 사용대차 전혀 관계 없어요. 이게 뭘까요? 소비대차 우리가 들어봤죠? 금전 소비대차 쉽게 돈 꾸고 돈 빌리는 것들 저당 잡을 때 함께 쓰고 있죠. 중개에 드는 건 맞아요. 네, 사용대차는요? 사용하고 돌려주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대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옆에 있는 짝꿍이 강의 들으면서 노트 필기를 참 잘했습니다. 내 좀 빌려줄게. 네, 가져가서 나중에 돌려줄게. 사용대차입니다. 대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이 뭐요? 대가를 전제해서 도와주는 것들이죠. 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무상인 사용대차. 훗날 주임법상 대가 없이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호할까요? 주임법상 보호할 리가 없겠죠. 그것이 훗날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무상인 사용대차. 대가 없죠. 보증금 한 푼 없이 그냥 공짜로 삽니다. 뭘 법상 보호합니까? 예? 애당초 그런데. 예.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지금은 좀 그렇고. 자, 기본 골격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내죠. 법정된 것인가 아닌가를 염두에 두라. 5개인가 아닌가. 토, 건, 입, 공, 광. 다음 개인 소유물이 하나니까 국공유를 다 빼더라. 국공유 빼고. 다만 개인 소유라면 비록 법규에서 규제 제한을 받을지언정은 거래 가능하더라. 다만 그 규제를 없애거나 절차 밟으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파악되겠죠? 상속 중개 거리 멀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고지곧대로 암기하려면 실수가 자주 생겨요. 이것. 그러면 상속받은 토지 건물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되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둔 게 아니고 어디예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경매는 개입 없다. 뭐요? 절차에 개입지 말란 얘기죠. 경락받은 토지 건물은 중개가 되는가? 중개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재 어떤 토지 건물에 경매 신청 기입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났습니다. 쉽게 경매가 이미 들어갔어요. 이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경매 원인 채권자에게 빚 갚고 경매 절차를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경매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잘 잡으면 돈 될 수 있죠. 오히려 실제 돈들은 은행권 내막을 알고 정보를 취한다면 언제쯤 경매에 갈 것이다. 미리 정보 온다면 경매 가기 전에 낚아채서 돈 버는 것들 많이 합니다. 이것도 돈 버는 건 많아요. 근데 아무나 못하죠. 뭔가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등의 정보들이 와가다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주식할 때랑 똑같죠. 개미가 아무리 주식해봐야 돈 벌 수 있다 없다? 0.1%는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요. 정보의 비대칭이죠. 정보 싸움에서 지른 거요. 안 된다. 결론은 주식은 하자 말자? 해야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많이 깨먹었죠, 저도. 자, 대상물까지 해서 일단 총칙상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뭐 어렴풋이만 기억나면 돼요. 목적이 어떠하더라? 아, 경제에 이바지하더래 앞에 무엇을? 중개업이 포인트였다. 그 한마디. 개념 파악할 땐 토시대로 쭉 정리해서 암기하고
나머지 모든 사조, 미사여구는 X 틀린 거다. 그리고 대상물은 법정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더라. 흐름이 머리에 들어오면 기본 공부는 끝난 거예요. 사실 이 상태로 시험 봐도 이 부분은 거의 90점 다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는 뭐예요? 그야말로 고득점,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싫은 분은 이미 하산한다고요? 안 돼요. 기억은 한계 있죠? 내일 모레 까먹습니다. 자, 31페이지에 들어가죠. 네,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계략적 사항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한 문제 정도는 시험에서 언급되니까 그 흐름 정도만 간략히 봐두면 될 거예요. 우선 현재 이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가? 자, 시행 주체를 일컫는 말이 있어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시험의 실시 주체인가 그 얘기요. 자, 원칙상의 현재의 시험은 누가 주관자일까요? 특광도지사이죠. 줄여서 시도지사입니다. 근데 항상 그럼이 아님을 봤습니다. 원칙이 있다 그럼 무엇이? 예외 있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시행할 수 있죠. 원래는 각 시도마다 따로 봐야 돼요. 근데 시험은 문제 냈더니 어디는 쉽고 어디는 어렵고 들쑥날쑥한다. 이거 막아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국장도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대. 다만 무조건 내가 시험 출제하겠다. 이거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회에 무엇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동위원회에 의결을 미리 거칠 때에 한해서만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원칙은 시도이되 예외적으로 장관은 할 수 있대. 단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칠 것. 요 절차를 먼저 봐두시고요. 물론 현재 우리 대개시험은 시도 주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격 시 누가 증줍니까? 시도지사가. 나중에 자격증을 분실하고 회수했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시도죠. 준자에게. 교관 시도에게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들이 시행권자인데 때에 따라서 동시험의 시행 업무는 다른 외부기관에게 위탁이 허용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봤더니 공기업이 있겠죠? 또는요? 협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협회도 가능하고 공기업도 가능해요. 현재 누가 떠오릅니까? 한국산업자산, 산업인력공단 있죠? 인력공단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죠. 이게 위탁 시행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 고려할 점이, 중개사 시험 참 어렵더라. 뭔가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 주관하겠지. 그래서 시험의 시행 업무를 우리 대학교에 위탁할까요? 이게 없다란 얘기예요. 흔히 혼돈하더라고요. 협회, 공기업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은 위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훗날 비교 정리할 때 등장할 거예요. 자, 미리 한번 봐도 얘들은 뭐요? 교육은 할지언정 시험에 끼어들지 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시행권자 있고. 다음 두 번째, 응시 자격이네요. 그러면 현재 이 시험은 누가 볼 수 있는가? 시험장에 갈 사람들이죠. 자, 원칙상 현재 응시 자격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전혀 제한이 없더라. 아우, 매력적이네요. 학력, 성별, 종교, 국적, 나이 묻습니까? 묻지 않더라. 15살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연령 안 따집니다, 이것. 다만 중개업에 종사는 나이가 차삼 되겠죠. 연령 안 따지는 거요. 자, 스리랑카 사람이 왔습니다. 옛날에 누구 했어요? 사장님 나빠요 했네. 블랑카 했었죠? 걔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걔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살인죄, 사기죄 등으로 현재 법원에서 형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전과자,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전과 유무 따집니까? 원칙은 제한이 없다 했잖아요. 이들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요. 옛날에 금시산자, 성년 후견 받도록 법원에서 심판받은 자,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신 상태가 어떨까요? 왔다 갔다 정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더라. 맛이 갔어요. 이해됩니까? 누가 떠올라요? 최근에 TV에서 봤잖아요. 엘모 그룹의 그분 연세도 많으시죠? 아들 싸움 때문에 법정 재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정도일 거예요. 판단력 완전히 없을 겁니다. 상시적으로 결여됐다. 반면에 이보다 좀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피한정 후견인. 여기서 뭐요? 결여된 게 아니고 부족할 정도, 왔다 갔다리 그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 옛날엔 이거 별로 활용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요, 활용 무지 많이 되고 있어요. 왜?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이 지금 재산 갖고 있죠. 상속과 결부되다 보니까 이것 현재 등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법원에서 많이 이거 승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완전히 맛이 간 자가 누구라고요? 피성년 후견인이죠. 이 사람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왜? 시험 당일에 헷가닥해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합격할 수 있네요. 관계없죠. 다만 후에 공부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중개업에 종사는 좀 그렇죠. 누가 믿고 맡길까요? 아까 미성년자 나이가 어린 놈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종사는요? 좀 말려야죠. 내 것 못 맡기잖아요. 피도 안 마른 게 늘상 하는 말이죠. 원칙은 일단 누구든지 시험 볼 수 있고 합격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제외되는 자가 둘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응시해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사람은 그 시험 당연히 무효겠죠. 그와 함께 향후 얼마 동안은 시험 응시가 금지더라. 몇 년? 5년간의 컨닝은 금지더라. 근데 이것 컨닝은 누가 한다 했어요? 갈고 닦은 기술자만이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거 못해요. 진짜 컨닝 한 사람들은 우리가 학창시대 많이 봤잖아요. 가끔 보면은 옆에가 모범생입니다. 전교 1, 2등. 옆에도 등 달아서 하나 틀리고 전교 3등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다 봤어요, 얘가. 근데 양심상 한 개 고쳤었는데 전교 3등. 괜찮죠, 이거? 얼마나 평소에 공부만 했을까요? 한 번 눈 돌릴 때 몇 개? 10개 건져오고. 그런 사람 있을까요? 부단히 노력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정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학원 시험 공부할 때 볼까요? 오히려 손해요. 나보다 더 못하는 분이 옆에 있는데 뭘 봅니까? 자, 컨닝 하지 마시고요. 자, 또 하나 보였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자격을 어떤 부당 사용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3년 동안은 볼 수가 없네요. 자, 취소 3년, 시험 응시가 금지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비교해봐요. 그러면 부정행위로 5년 했죠? 자, 컨닝자가 5년간 시험장 못 간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과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누가 했어요? 중개보존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자격 취소된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 중개 업무에 손댔다가 이 법을 어긴 자이죠. 그러면 단순히 시험만 못 보게 할 것이 아니고 더 나가서 중개업에는 3년 안의 종사 또한 금지시키겠죠. 이것은 복합적이네요. 자, 주로 시험은 뭘 물을까요? 이런 거겠죠. 네. 컨닝자는 시험만 못 볼 뿐이지 큰맘 먹고 5년간 꾹 참겠죠. 돈 벌어서 시험 보겠다 해도 관계없더라. 응시 자격이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시험에 실시된 전반상들 아주 간략히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만 참조해 둡니다. 뭐 시험 공고는 별거 없어요. 자, 매년 연초에는 언제쯤 시험 볼 것이더라 계략적 사항들을 공고하겠죠. 언제까지? 2월 말까지. 그다음에 시험에 임박할 때는 이제 확정해서 공고하겠죠. 얼마 전까지? 예. 전 날짜 암기 못해요. 90일 전까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추가해야 돼요. 훗날 공부할 때 강조할 거예요. 자, 시험은 그럼 언제 보는가? 시기 문제요. 현재 우리 시험은 매년 얼마나 볼까요? 한 번 보고 만다? 이게 아니란 얘기요. 현재 우리 시험은 매년 몇 번 본다? 1회 이상. 한 번 이상 실시가 원칙이요. 때에 따라 같은 연도에 2번 봐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1회 이상 실시이지 단 한 번이 아닌 거요. 28회 시험 내년 5월에 보고 또 29회 시험 10월 달에 또 봐도 관계없는 거요. 예. 시험은 1회 이상 실시이지 단 한 번이 아니었다. 표현법상 받으시고요. 자, 요와 같은 것도 하나 참조 더 해두죠. 이것도 아시죠? 1차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뭐죠? 일부, 즉 2차 시험을 면제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면제의 표현법도 훗날 주의할 사항이에요. 자, 요 면제가 다음 회에 하나여 면제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음 연도에 하나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은 다음 1회에 하나에 면제할 것인가?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이것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1회에 하나 할 것인가? 다음 연도일 것인가? 다음 회인가? 뭐요? 다음 회. 미리 답을 알렸습니다. 같은 말이 아니죠? 다음 회는 뭐요? 차기 시험 얘기죠. 29회 1차 합격자가 30회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요? 기득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오로지 차회 시험에 하나니까. 다음 연도가 아니죠. 왜? 다음 연도에 2번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또 1회가 아니죠. 다음 1회라면요. 30, 30, 32 중 내 마음대로 골라 잡아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연이어 오는 시험이란 얘기죠. 다음 회. 다음 회차의 의미지 연도도 1회도 아니었다. 근데 이건 지금은 쉽게 구별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마구마구 헷갈려요. 왜? 그런 거 비슷한 게 계속 들어오니까 헷갈리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요? 차회 29회면은 차회인 30회만 하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음 회 차회의 의미였습니다. 나머지 자격증, 교부 등등은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단지 주의점은 그 3번이에요. 자, 자격 취소, 결격, 종사금지, 3년간 응시금지 다 알고 있고요. 그때 하나 고려할 점이 그 밑에 3번 지문이죠. 자, 양도되어 금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상. 더 나가서 빌려가는 사람도 어때요? 금지겠죠. 어느 한쪽만 금지할 때는 불법적인 거래가 근절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파는 자와 동시에 사는 자, 빌려주는 자, 빌려가는 자 둘 다 벌해겠죠. 소위 쌍벌을 가하는 표현이에요. 또 우리 법은 더 나가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들은 일체 중개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마저도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사칭금지예요. 이건 아까 소개했죠. 증도 없이 명함에 공개사 표시한다. 당연히 뭐요? 사칭이죠. 벌 받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불법 근절을 위해서 우리 법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칭 금지였다. 이것도 여러 갈래로서 우리가 파악될 수 있습니다. 판례들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자, 이걸 한번 봐둘까요? 자, A
공개사증 땄습니다. 나이 30세. B. 시험에 3번, 4번 응시했으나 나이가 좀 많은 관계로 자격을 못 땄습니다. 대신 돈은 많이 갖고 있어요. 자본가다. 자, 그러면은 요 둘이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의기투합해서 동록 관계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 우리 수입 반반씩 나누자 했습니다. 괜찮아 이것? 관계 없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음에 때 고려할 점이 그럼 이 경우에 누가 개공이 될까요? 당연히 증 갖는 A가 비록 나이는 어려도 증 갖고 있죠. 네, 개공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때 B의 신분은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단순한 중개보조원의 신분이죠. 그럼 요때 봐야겠네요. 만약 요 중개보조원이 재반 중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불법 위반이 되겠죠. 왜? 보조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에 머문다? 단순 보조에. 이들이 계약서의 작성 같은 본질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마치 내가 업자냐 행사한 거죠. 이런 역으로 A가 그자에게 등록증 빌려준 거죠. 또는 A가 그자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꼴이겠죠. 그래서 이는 양도대에 대한 죄책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취소될 뿐더러 형벌 다 가해질 거요. 더 나아가서 손해 등 발생 시는 민사 책임도 나오겠죠. 결국은 동업은 하되 어찌한다? 증 내건자 명의로 업무를 주도해야 한다. 네, 현실은요? 근데 안 그런 건 아시는데 뭘 조심한다? 옆가게 조심한다. 그들이 찌르면 어때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증거 다 확보한 상태인데 왜? 먹어본 자가 알잖아 이거를. 괜히 수틀릴 때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죠? 예, 차라리 내 명의로 오픈하십시오. 자, 나머지 밑에 박스가 있죠? 이게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출제가 이미 2번 나왔습니다. 내년도 시험도 나올 소지가 조금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예측컨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딴 데서 나오겠죠. 자, 한번 읽어봐요. 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네, 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밑줄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맨 끝줄 밑줄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게 좀 어색합니다. 원래는 우리 업무 전반 규율을 위한 공적인 위원회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각종 사안들을 의결하고 심의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거 둔다였습니다. 필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둘 수 있다. 예, 정치적 입김 때문에 싹 바뀌어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시험 준비니까 요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위치죠. 그 다음에 성격은 임의기관이죠. 둘 수 있다. 요게 아마 유력한 내년도의 답안이 될 겁니다. 신기 발동했죠 지금. 이거 둘 수 있다, 둔다. 꼭 구별하십시오. 이거는 임의기관이더라. 그 다음 요들이 심의 의결사항 이미 출제가 다 되었어요. 첫째, 기업. 자격 취득 관련 사항들 시험 전반이죠. 의결합니다. 둘째, 중개업의 육성, 법의 목적 실현 기회에서 해야겠죠. 셋째, 보수의 변경도 이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손해보장 귀한 보증보험 공제 등 가입합니다. 우리 사무실 쭉 가다 보면 앞에 딱지 붙어 있죠? 보증보험에 1억 가입업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요. 뭐 이걸 증액하거나 할 때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와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의결사항이 결코 아니다. 빼면 이게 출제된 거예요. 딱 4가지.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보수의 변경, 보증 설정 등의 방법들. 그 외에는 의결과 그림을 다 빼시면 되겠고요. 다음,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위임을 한 바 있고요. 무엇에 관한 사항, 기준은 어디 있다? 대통령령. 자, 끝으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그 제1호를 지우시고요. 원래는 법상 표현은 제1호인데 우리는 다르죠? 이렇게요. 위의 기역으로 하죠. 1호가 아니고 위의 기역. 자, 기역이 뭐였어요? 자격의 취득과 관한 업무이죠. 이런 자격 취득 관계된 사항들은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했으니까 중요한 사안이겠죠. 이건. 따라서 시험 시행자가 누구였죠? 시도가 원칙이죠. 그래서 밑줄 시도가 따라야 한다. 근데 문제는 니은, 디귿, 리을들은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건 관계없잖아 지금. 어찌 기업의 안건에 대해서만 자격 취득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의결할 때는 시도가 따라야 한다. 그 기억의 하남을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받을 게 사실 많긴 많아요. 나중에는 본교재 나올 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크게 문제 될 거 없으니까 그때 보면 될 거예요.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누구 될까요? 국토교통부의 도수니까 장관이 나설까요? 국토장관은 정치하기 바쁜 인물이죠. 그래서 제1차관이 맡는다. 이런 거였어요. 몇 명 될 것인가? 숫자들 전 암기 안 합니다. 나오면은 딴 거 보고서 찍으면 되니까. 어차피 모든 객관식 시험은 암기로서 해결하면 안 돼요. 비교 평가만 잘하면은 답은 보입니다. 실제 공법 좀 몰라도요. 풀면은 반 이상 맞춰요. 왜? 지문 쭉 보다 보면은 어때요? 서로 비교 평가하고 나중에 두 개가 애매하더라. 요 둘 중에 고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문 속에 답 주는 게 허다합니다. 그죠? 읽다가 안 될 때 그때 비교해서 답하시고 그게 싫을 때 그때 또는 IQ가 150이 넘더라. 저는 안 돼요. 저는 139밖에 안 되니까 암기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암기하시고 나중에 필요한 것만 따로 암기하면 돼요. 보니까 위원장에서 포함해서 7에서 11인 이렇게 나와 있고 간사 한 명이니 저거 암기했네요. 강의하기 위해서 암기했습니다. 원래 안 해요. 자,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옆 페이지를 봐보죠. 오늘 여기까지만 살짝 나가면 돼요. 등록의 결격 사유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훗날로 공부할 때는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간략히 한번 봐볼 거예요. 자, 사무실 오픈키한 등록 절차에서 지금 뭘 다투고 있죠? 결격. 자격 요건을 결여하더라. 그 얘기죠.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 그 얘기예요. 결국은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죠? 요와 같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속할 때는 일체 중개 업무에 종사치 못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등록을 신청할 때 지금 다투었으니까 신청 단계에서 해당자가 파악되었다. 어쩝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마. 등록이 불가하겠죠. 그러면 등록한 자가 해당됨이 확인됩니다. 이때는요? 퇴출시키겠죠. 종사 금지니까 이때는 등록을 취소하니마니 또는 직원 중 해당자가 파악되었다. 고용관계를 종료하겠죠. 시체말로 쫓아내겠죠. 소위 진입장벽이 등록의 결격 사유더라. 근데 포인트는 영업의 종사할지 할지 말지 문제지 시험의 응시와는요 관계가 없다. 원칙상 시험 응시와는 관계가 없더라. 물론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이미 봤어요. 자격 취소는 시험도 못 봐. 종사도 못 돼. 그죠? 그래서 원칙상 결격은 종사 금지 문제지 시험관 거리 멀더라.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중개사법은 얼씬하지도 못하게 막는가 해봤더니 총 몇 가지가 12가지가 보이네요. 이것 흔히 학원가에서 암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암기했을까요? 알잖아요. 저 머리 나쁘고 게으른 거. 그냥 느낌상 팍팍 와닿습니다. 자, 한번 쭉 간략히 검토해보죠.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어린이에게 땅 못 판다 했잖아요. 미성년자. 둘째, 금시산자, 한정시산자. 지금은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정신이 어떻다?
오락가락 왔다 갔다 완전히 맛이 같거나 못 맡기겠죠. 또 세 번째, 파산 선고받고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일명 파산자. 자기 앞가람도 못한 자가 하물며 남의 땅을 팔아주더라? 에이, 안 되겠죠. 복권전은 안 된다. 다음에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일명 누구죠? 전과자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금고 이상의 뭐라 했어요 지금? 실형. 실제 형이 선고돼야 한다. 그 얘기죠. 실형 선고된 자의 하나입니다. 그럼 요와 구별할 점. 선고유예란 말을 가끔 씁니다. 이건 형선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실형은 선고가 이미 된 거죠. 땅땅땅 재판 난 거예요. 얘는요. 선고를 유예했잖아요. 안 된 거죠. 이들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또는 분명히 죄는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검사선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봐준 게 있죠. 기소유예 처분. 법원에서 재판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죠. 법원에 간바도 없잖아. 이건 다 어때요? 결격이 아닌 거예요. 뭐 무엇이 선고유예고 기소유예인가 이것 뭐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치껏 봐두면 돼요. 단지 고려할 점이 지금 앞부분 금고 이상의 형, 요게 좀 생소합니다. 우리는 형법상의 형의 종류를 좀 봐둬야겠네요. 시험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자, 금고를 이상, 이는 포함의 의미죠. 금고를 포함해서 그보다 이상 더 무거운 것. 그러면 형의 종별을 쭉 나열해보죠.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뭘까요? 사람 목 조르기, 사형이죠. 때에 따라 총살형도 했습니다. 옛날에 군형법상. 역사를 흘러 올라가면은요, 능지처참도 있고 효시도 있고 뭐예요? 죽이는 거죠. 얼마나 이거 음합니까? 자,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징역이 있고 그 밑에 금고 있죠. 그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건 순서로 쭉 내려간 거요. 자격을 박탈한 것 상실, 그리고 자격 정지, 그리고 벌금, 그 밑에 구류. 아예 저도 막 따라가네요. 벌금 밑에 과료 있어요. 과료. 형자 정과 기록이요. 과료. 그리고 범죄에 제공되거나 그에 의해서 생긴 것을 뺏는 것, 몰수형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형법상에 정해진 처벌의 수단들 9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금고를 포함해서 더 무거운 것, 뭐요? 사형, 징역, 금고. 요 세세의 정과 기록만이 결격과 관계한다. 그럼 나머지 자격 상실, 정지, 벌금, 과료, 몰수는요? 정과자에 대해 결격은 아니다는 얘기죠. 왜? 가벼운 처벌이니까. 요거 과료는 엄연히 정과 기록이에요.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접하는 게 있죠. 과태료, 부가금, 범칙금. 이건 뭐예요? 행정상의 질서를 어길 때 가는 질서벌이에요. 정과 기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거 이거는. 자, 어쨌건 징역, 금고가 줄어들겠죠? 여담 삼아 징역과 금고는 본질은 같죠. 신체 자유활동권을 박탈해서 가둬두겠죠. 근데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 둘 다 깜빵에 가둔다. 이건 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징역은 정력의 복무를 시킨다. 금고는 하지 않더라. 정력 좀 어려워요. 이것도 쉽게. 일 시킨다 징역, 안 시킨다 금고. 너희들은 잘난 놈들이니까 가만히 있어 밥만 먹고 운동 시간에 운동만 해. 일 안 시킨다. 이게 금고입니다. 주로 옛날에 명예형범죄에서 많이 생겼으나 지금은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3년의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은 자가 있다 가정하죠. 나중에 이들이 퇴소했을 때 누가 건강할까요?
당연히 징역이죠.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더라. 운동하고 일두에서 근력을 키워야죠. 얘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 안 했죠. 몸이 찌뿌둥해지겠죠. 그래서 대개는 비록 금고일자도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일도 하더라고요. 괜찮죠? 용돈도 벌이 될 거니까 좋습니다. 자, 징역, 금고, 이상. 요 이상의 의미는 요 두 가지겠죠. 징역형과 금고의 실형 선고를 말하더라. 그래서 아까 선고가 유예됐다. 요거 한번 봐주죠. 시험관 관계없대 그냥 상식만 넓혀요. 자, 도대체 범죄는 분명히 범죄입니다. 근데 왜 판사가 재판을 끝내지 않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범죄란 범죄인데 그 범죄를 봤더니 아주 가벼운 범죄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등에 처할 아주 가벼운 범죄를 누가 지었습니다. 근데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전에 전과 기록도 없습니다. 운 나쁘게 가볍게 죄를 하나 졌으나 전과도 없습니다. 또 현재 그자가 충분히 반성 등도 하고 있습니다. 사정 가만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너 이런 사실은 가만히 냅둬도 죄 새롭게 질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형 선고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유예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일정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를 하게 되면 어찌 처리할까요? 소송 자체를 면제한다. 그 얘기인즉 전과자도 되지 않게 만들어서요. 자, 왜 그럴까요? 내막은 선량한 사람이죠. 모든 국민이 죄를 진다 해서 모두 전과 딱지를 붙인다.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겠죠. 뭔가 돌아올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서 시간 지날 때 어떻게 면소해서 전과자로 만들자니까 사회생활 무탈하게 하겠죠. 이런 제도가 선고입니다. 이처럼 얼마쯤 지나면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집행에서 나오는 건데 2년이에요. 2년만 잘 지나면 전과 기록도 생성이 안 되니까 사회생활 잘 하겠죠. 결혼해도 상대방이 뭡니까? 너 전과자 의심 안 하겠죠? 괜찮잖아 이건. 네. 선고 자체를 아예 안 했다. 뭔 얘기요? 재판 안 한 것 같다는 얘기 나중에는. 그래서 결격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 주제 보죠. 미음. 금고나 징역이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서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집행유예는 지금 봤던 선고유예와 다르겠죠? 이건 뭐예요? 형의 선고는 하긴 했습니다. 다만 무엇을? 집행만 잠시 보류한 거죠. 형 선고되었다. 뭔 얘기요? 전과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격과 관계더라. 얼마 동안? 유예한 요 기간만 따진대요. 이거 굳이 3년 더합니까? 더하지 말란 얘기요. 그래서 집유는 뭘 본다? 유예 기간만. 집유가 1년 6개월이다? 그러면 1년 6개월 여기에요. 딴 건 보지 마시고. 자, 집행유예. 자, 나머지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역. 자, 이것은 쭉 묶어서 사실 봐두죠. 자, 여기겠죠? 이 법, 뭐예요? 중개사법에 관계해서 조치가 가해진 자들이죠. 자, 이 법상 자격 취소 얼마간? 3년간. 자격 정지는 정지받은 기간만. 물론 나중에 이건 구별을 해야 돼요. 자격 정지는 소공에게만 가하고요. 취소는 모든 증 보유자. 달라요.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가 내려지면 그 기간만큼은 일손대겠죠. 정지 기간 중. 그 다음 등록이 취소된 자 얼마간? 3년간 결격이에요. 물론 중간에 폐업할지라도 폐업기간은 계속 지나겠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는 주의할 점이 정지 기간만이 결격 사유인데 요때 봐야 될 게 괄안에 있어요. 괄안에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 밑줄 쳐두시고요. 이거요. 법인은 개공이, 자, 회사 형태인 개공이 정지 나올 때는 회사 일 못하겠죠. 근데 그 회사와 함께 누가? 임원과 무한 책임 사원도 같은 배 타는 거예요. 법인에 대한 행정조치는 법인의 누구? 이사, 감사, 대표자 더 나가서 무한 책임 사원도 함께 영향받더라.
같이 취급해요. 반면에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게 된다 해서 그 조치가 밑에 있던 소속 공개사 혹은 중개보존도 관계할까요? 이들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그 문구에서 밑줄을 강조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누구? 임원 사원만. 단순한 밑에 보존 관계가 없다. 그러면 회사가 정지당해도 이들은 어때요? 딴 데 가서 취업해도 되겠죠. 그 얘기요. 근데 임사원들은 같은 배니까 역시 종사 안 된다. 그래서 그 단서의 문구가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 시점 언제적이죠? 사유가 발생한 당시. 위반 당시에 이사들이 속한다 그 말이죠. 이거 나중에 사활식으로 문제 낼 수 있어요. 자, 3월 달에 법을 어깁니다. 이 당시에 A, B 이사가 있고 6월 달에 이것이 단속에 적발돼서 정지가 내려집니다. 이때 문제는 정지 처분할 쯤 돼서 C, D 이사가 새롭게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중 이사, 자, 임원 사원들이 결격이니까 이들 모두가 결격 사유자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방금 뭐라 했어요? 위반 행위 당시죠. 사유 발생 당시엔 A, B 이사만이 결격이죠. 반면에 처분 당시 이사 C들은 그 당시에 없었죠. 고로 이들은 결격이 아니었다. 그 표현법 때문에 그래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란 시점도 함께 강조하자. 자, 끝으로 이 법에 위반해서 자, 그 벌금 앞에 추가요. 자, 옛날엔 모든 이 법상 벌금은 결격 사유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이 선고된 자인데 요 앞에 액수가 있습니다. 얼마? 300만 원 이상. 조금 요건을 강화해서 지나친 규제를 좀 철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중개사법을 어길지라도 벌금 200이 선고됐다. 결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300만 원 이상. 여기에 빠져 있네요. 300만 원 이상.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죠. 300 이상만이 벌금이더라.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습니다. 지금 앞에 전제부에 이 법이란 말을 공통분모로 내셨어요. 중개사법상 조치 하나죠. 그러면 자, 모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식 자리에서 옆 가게 주인하고 앉았어요. 술 한잔 쭉 나누다가 쓸데없는 말하길래 한 대 좁혔어요. 폭행죄로 벌금이 1,000만 원 내려진다. 그냥 얘만 드는 거예요. 뭐 많이 깨졌겠죠. 자, 이 사람 과연 중개사법상의 결격 사유에 속할 것인가? 무조건 아니죠. 왜? 타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 그 법, 저 법 다 다른 거잖아요. 이 법은 중개사법만. 뭐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오로지 중개사법에 따른 300 이상의 벌금이었다. 이 법상의 300만 원 벌금. 이런 토시 하나하나까지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결격의 기본적인 골격이었고요. 뭐 결국은 뭐니 뭐래도 아까 서두에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가지 않은 상태니까 뭘 하지 말라? 중개업에 종사하지 말라. 손 떼시라. 그래서 등록처는 진입장벽이죠. 등록 안 해준다. 고용 단계도 확인하면 고용 안 된다. 진입장벽. 일하다가 해당될 땐 쫓아내야 한다 했어요. 등록 박탈하고. 또한 직원들 고용관계 종료시켜야 하고. 그죠? 심지어 법인과 누구? 임사원들은 같은 배 탔으니까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직원들은요 관계가 없더라. 따로 노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중개보존도 쓸모있네요. 그죠? 그래도 떳떳하게 뭘 한다? 근데 사실 중개보존은 좀 개념이 그래요. 그죠? 좀 명칭을 이왕 법 개정할 때 고치면 좋았는데 뭐가 더 좋을까요? 우리 강의할 때만 좀 바꿔 부르게요. 중개보존보다 더 좋은 말? 이건 또 걸리겠네요. 중개 업무 사무 수행이 금지되니까. 에이,
저 머릿속에는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어쨌건 중개 보조는 여러모로 참 피곤하네요. 근데 좋은 면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십시오. 자, 결격 사유까지 간략히 오늘 진도를 마무리 짓고, 자, 다음 주에는 그 뒤에 것 교육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